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는 특별히 또 저희 학계 대원로이신 우리 김삼웅 관장님, 그리고 또 그 뭐 여러분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일동 의원님 또 계시고 또 여러 학자분들 계신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김자진과 독립전쟁 부제로 신화한 기억을 넘어라는 그러한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김자진 장군은 워낙 뭐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또 대표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의 한 사람이 또 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김자진 장군 평전도 냈고, 그래서 이제 그 개괄적인 연구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는 저희 학계에 사실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김자진 장군에 대한 연구, 기존의 연구와 앞으로 연구가 좀 뭐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뭐 객관적인 어떤 팩트보다도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80년 이전, 1980년 이전엔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자진 장군,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또 1980년대 이전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가 좀 아직 덜 되고 또 냉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반공 교육이 굉장히 또 강했고,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한 그 독립운동 한 것도 굉장히 위대했지만, 그런데 시기도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자 박상실이라는 인물한테 이제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가 우리 민족의 영웅을 죽였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을 굉장히 이제 또 시대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80년대 이전에 김자진 장군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항일 무장 투쟁,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높이 평가받았는데, 1980년에 이제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 농민을 강조하면서 이제 민중사학을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가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이 국교 수교한 지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92년에 중국하고 저희가 이제 국교 수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류도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연변학계와 저희가 이제 그 좀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한국의 민중사학의 등장, 진보 진영의 등장, 이러면서 좀 부르주아지라 그럴까요? 또 양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좀 거부감, 그리고 또 연변학계 쪽에서의 어떤 그 또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노동자 농민 출신, 또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 이쪽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각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지나치게 또 이 진보 진영의 연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또 많이 이렇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독립운동사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균형 감각을 이제 그 갖게 되면서 보다 이제 좀 사실 중심의 객관적인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독립운동사 연구가 사실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예컨대
홍범도 장군이 또 지나치게 강조된다든가.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연구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알려지는 것은 뭐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자진 장군은 뭐 지나치게 평가절하된다 그럴까요? 이게 균형 감각 있게 가야 되는데 한쪽을 높이다 보니까 또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뭐 김대중 장군의 뭐 후손 관계에 대한 또 말도 안 되는 저희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후손 관계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가 역사학자가 아닌 철학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근데 또 지나치게 명성이 있다 보니까 뭐 대중들한테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알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좀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떠나서 그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또 이렇게 독립운동 쪽을 또 이제 각종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왕어른 기념사업회도 있고 김현장 기념사업회 또는 김상옥 지사 또 기념사업회 각종 또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 기념사업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사업회가 순기능도 하지만 사실은 역기능을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승구에 의해서 주도된 1910년대 군자군 모금 활동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장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자진은 사실은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1930년 1월에 순국하실 때까지도 청산리 전투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만주에서 또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 후에도 많이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리 전투 이후에 북만주에서의 어떤 그 신민부 활동이라든가 한족 총연합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명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김자진 장군 쪽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죠. 그리고 요새는 또 그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홍범도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홍범도가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주도적인 전체적인 역할은 사실은 김자진 장군이 한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김자진 장군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선양을 하다 보니까 김자진 장군이 모든 시대 1910년대 또는 구한 말에도 뭐 독립운동을 김자진 장군 이름만 들어가면은 김자진 장군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또 잘못이다. 그래서 1910년대 김자진 장군이 10년 11년 초에 국내에서 군자군 모금 활동을 서울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 김자진 장군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안승구라는 인물이다. 그 안승구라는 인물은 징역 7년을 받았고 그 당시에 미주에서 간행된 신한민보에도 그 그룹의 두령은 안승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처음에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안승구가 주도하는 데서 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게 맞고요. 또 김자진 장군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대한강복회에서 활동하셨는데 대한강복회 그 당시 총사령관은 박상진입니다. 부사령관이 김자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1919년 20년 만주벌로 가서는 항일운동의 영웅이 됐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객관적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김자진 장군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변학계와 우리가 민중사학이 등장하면서 거꾸로 홍범도 장군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청산리에서 일어난 전투는 김자진 장군이 주도했고요. 그리고 몇몇 전투는 김자진 장군이 주도했고 몇몇 전투는 홍범도 장군 혼자 했고 몇몇 전투는 김자진과 홍범도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도 김자진, 홍범도, 김자진이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평가되고 연구돼야 된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2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한 게 없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1930년 죽을 때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북만주 벌판 찬바람 맞으면서 끝끝내 항일 투쟁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김자진 장군은 1930년 1월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서 순국을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자진 장군은 30년 1월 달에 순국하셨고 30년 3월 달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존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의 사회장이 있었고, 그때 김자진 장군의 사회장을 할 때 낭독되었던 그 이력서가 독립기념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로 이제 그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1930년에 20년대 중반 이후에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으로보다는 조금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강했다. 즉 김자진 장군은요, 1920년에는 민족주의자로서 무장투쟁의 영웅으로 활동했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만연한 시점, 김자진 장군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자도 북만주 지역의 사회주의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기 구역이니까 부닥칩니다. 근데 남만주 지역하고는 좋았고, 또 그 러시아 혁명정부, 볼셰비키 정부하고는 또 사이가 좋았습니다. 즉 김자진 장군은 이렇게 그 사회주의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김자진 장군의 노선을 보면 어떻게 하면 대중적 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 어떤 광복과 해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그 큰 고민이었고,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단계로서 아나키즘이라는 걸 수용했고, 그래서 그 이력서 장례식 때 그 사회장 이력서에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로서 대중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 당시에 사회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을규, 이중규 등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코드에 맞게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에 보면 가족 관계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의 그 부인 가운데 한 분이 김계월이고 거기 자식이 김두한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신문에도 조선일보라든가 기타 신문, 중앙일보라든가 신문에도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해서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 그 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저명하신 분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좀 너무 갑갑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사료 발굴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 기자가 1930년 1월에 이제 김자진 장군이 순국하신 다음에 하여튼 뭐 신문들에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거는 동아조선, 뭐 그 중앙일보 등 그 당시에 모든 신문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실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특파원을 만주 현지로 보내서 7회에 걸쳐서 륵보 기사, 백야 김자진 조문 가는 길.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1930년에 장춘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국이 장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춘에서 여러분 이동하시면 이제 하얼빈에서 쭉 이제 목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산시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시역에 내려서 거기서 조문하는,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7회에 걸친 신문 기사, 루포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사실은 별로 그동안 활용이 안 됐습니다. 이 기자 이름이 김연파 기자인데, 이 기자는 31년에 제가 그 사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그 만보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1년 9월 18일 날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는데,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조선일보 기자가 장춘 지국장인데 장춘 옆에가 만보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물길을 내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만주에서는 별명이 물 있는 데만 찾아가서 논농사를 지니까 수전을 하니까. 근데 물길을 내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들 어디다 대고 물길을 내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조선 사람들이 많이 맞아 죽었다. 그것을 장춘에 있는 이제 그 일본 영사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특파원이 귀찮으니까 현지에 안 가고 그 기사를 그대로 서울로 날립니다. 본서로 날리니까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모든 신문에서 대특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양하고 인천에 그 중국 사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다 때려 죽입니다. 그게 그 한국과 중국을 이간시킨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신문사에서 오보에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그 저기 보도자료만 보고 써서 결국은 한중 중한 간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 이게 바로 만보산 사건입니다. 그거를 현장 가지 않고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이상 기자, 김한파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31년에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기사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안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3분 정도 저한테 여유가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반전과 평화라고 해서 김자진의 죽음과 가족의 애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죽음을 통해서, 김자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요, 김자진 장군, 아까 김승학 선생도 돈 많이 뭐 이렇게 뭐 저거 하고 가셨다는데, 김자진 장군은 독립운동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김자진 장군 죽었을 때요,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장례비가 없어서 짤짤짤짤 맸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에 가 있었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보인 아이들의 그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학계에서는 이 김자진 장군의 어떤 죽음과 특히 가족의 애환에 관해서, 가족한테 오히려 막 뭐라 그럴까요? 송곳으로 찔러대요, 사람들이. 가족을, 독립운동가의 가족들한테 그 슬픔을 동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처내는데 오히려 그 몰두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신문뿐만 아니라 삼천리라든가 수많은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족의 애환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통이라든가 애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족의 애환을 연구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전쟁 반대,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 침략, 결국은 저항,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전운동의 차원에서도 이 가족의 애환이 연구돼야 되고, 아울러서 이 반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평화지 않습니까? 즉 김자진의 죽음과 가족의 애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가족, 우리 이제 또 김병기 선생님, 또 김승학 선생님의, 저는 증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께서는 이제 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손이라든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독립운동사 연구를 통해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는 것 역시 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박환 교수님 언제나 봐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시간 딱 지켜주시고 하실 얘기 딱딱 다 해주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원 선생님 조금 아까 또 공로패도 받으셨고 그러셨는데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박한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박한 선생님하고 같이 발표 토론 여러 번 했는데 오늘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사실 학술 논문은 아닙니다. 학술 논문은 아닌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좀 새로운 행적과 또 그동안의 논쟁과 쟁점이 된 부분을 자료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서 자료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자료가 다 이 발표문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인물 연구와 관련해서 참 논쟁이 많습니다. 저도 인물에 대해서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오늘 박한 선생님께서 뭘 얘기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연구자들 대부분이 인물 연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뭐 김사문 관장님도 인물에 대해서 책을 많이 내셨지만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공격도 받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한 인물의 생애를 완전히 복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연구자들은 자료에 의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opinion is free, but fact of sacred. 의견은 제멋대로지만 팩트는 신성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뭐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역사 연구자들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돼서 수정돼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김자진 장군의 오늘 예를 통해서도 조금 이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인물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고 개인의 행적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은 자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하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 결코 평가절하하거나 미화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물 연구 또 대부분 이 독립운동 지도자급에 대한 인물에 대한 논쟁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서로가 조금 예의를 갖춰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한 선생 발표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과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구와 김자진의 군자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 연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1910년 말 아니면 11년 초 안성구와 김자진 등 5명이 4차례에 걸쳐서 군자금을 모금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판결문을 보면 군자금 모금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김자진 장군은 자신의 집안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자. 그런 굉장히 대담하고 열정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세 번째 군자금 모금은 김자진이 종청조부 김종근의 집을 털기로 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만큼 김자진 장군이 좀 대담했다는 거죠. 이 군자금 모금을 하기 위한 김자진 장군의 열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자금 모금을 주도한 인물 안성구에 대해서 박한 선생이 간략하게 소개한 글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령 안성구는 삼청동 사는 양반이다. 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자진 장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성구와 김자진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좀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한 선생 발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서일 장군의 서일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했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넘어가서 노령으로 넘어가서 자유시 참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일 장군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자유시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래서 이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서일, 홍범도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청산리 대첩 이후에 우리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의 행적을 조금 치밀하게 좀 추적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1920년 9월에서 10월경에 대한군정서 총재 서일은 일본군의 북간도 지역 출동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김자진하고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일 장군하고 개화 등은 피전책, 전쟁을 피하자. 아직까지 우리 전쟁할 때가 아니다. 피전책을 주장했고 피전책을 주장하며 일본군과의 결전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 당시에 대한군정서 총사령관 김자진과 홍범도 장군은 결전을 주장을 해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게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크게 이겼다는 점이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 이후에 보면 서일은 동부전선, 김자진은 서부전선으로 행보를 달리하거든요. 물론 서일 장군은 지도부입니다. 김자진 장군은 그 결전을 하는 실제 전쟁 일선에서인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서일 장군하고 김자진 장군을 보면 서일은 1881년생, 김자진은 1889년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8살 나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의견을 달리했고 청산리 대첩 이후에 또 달리했는데 박한 선생님께서는 이 서일과 김자진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좀 박한 선생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용어에 보면 군자금 모집, 군자금 모금 막 굉장히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군자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군대 운영과 군사 행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군자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한 독립군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죠. 독립운동 자금은 독립운동을 위한 모든 자금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써야 정확하게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일제측 보고서를 보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거나 발각된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었다. 독립운동 자금이나 군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문서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군자금의 경우는 1921년 1월에 서로 군정서에 군자금을 낸 이종식에게 발행한 영수증, 이거 독립기념관에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해고록이나 정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우리 김병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자료로 참 입증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김단일 장군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 자금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박한 선생님 발표를 듣고 김단일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물 연구를 할 때 연구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독립운동 유공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상받기가. 그래서 너무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평가절하하거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예.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동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원 선생님은 뭐 제가 뭐 한 3,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0년대 김자진 장군과 함께 그 군자금 모금 활동에 나섰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안승구 지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간단하게 뭐 논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손자분이 오셨습니다. 안희찬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뭐.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예. 그 안승구 지사님은 그 황해도 분이시고요. 그 뭐 황해도 지역의 뭐 대표적인 뭐 유학자 집안이시고 또 본인도 유학자시고 또 끝끝내 또 그 유교 유학자로서 또 항일운동에 참여하셨고 또 이렇게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이렇게 그 군자금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셨던 그러한 또 항일운동가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 검색해 보시면 안승구 지사에 대한 그 제 논문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일과 김자진 장군 관계는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이동원 선생님께서 서일 전공입니다. 저는 김자진 편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자진 장군은 이제 또 무장투쟁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서일 장군 또 서일 대종사께서는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약간 또 전쟁을 약간 피했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서일 같은 경우는 함경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북간도 지역의 기반이 대부분 이제 함경도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또 누구보다도 먼저 그 투쟁과 무력 투쟁보다는 민의 안전이랄까요?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많은 신경을 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장 투쟁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런 동포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피전하자. 이제 그런 노선은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사의 라이벌로 해서 김자진, 서일 김자진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좀 더 저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자금과 독립운동 자금 용어는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 또 참 저희가 그 연구하면서 이 용어라든가 개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앞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또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인물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삼홍 우리 관장님보다는 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김삼홍 선생님 관장님을 본받아서 그 인물에 관심을 갖고 또 인물 연구는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우리 이동원 선생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것처럼 역사 해석에는 균형적인 시각, 실사구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인물 연구는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자꾸 선입관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또 이게 지금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자유로우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공이 다르다고 비전문가라고 해서 근데 특히 이제 역사가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자료 수집도 끊임없이 하고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도 저도 뭐 오래전에 연구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개정판을 2권이고 3번 냈습니다. 김자진 위원님 아세요? 그 제가 개정판을 여러 번 냈습니다. 장군님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끊임없이 그 자료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물 연구는 끊임없는 학자의 그 노력과 관심,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모든 분들에 대한 인물 연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 답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환 교수님과 우리 이동원 소장님 세 번째
아주 좋은 이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